근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렇게 슬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로봇 드림과 너와 나를 감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두 작품을 각각 리뷰하려고 했는데 두 작품 다 보고 나니까 이별을 대하는 감정이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리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점이 닮았다라고 느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두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로봇드림은 그래픽 로브를 원작으로 하는 2023년 작품이고요. 대충의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욕에 살고 있는 도그가 TV 홈쇼핑을 통해서 반려 로봇을 주문하게 되고 둘도 없는 단짝이 되는데 바다 수영 데이트 후에 고장나버린 로봇을 어쩔 수 없이 해변가에 두고 오게 됩니다. 이 해변가에 로봇을 두고 온 도그와 해변가에 홀로 남겨진 로봇은 다음 해수욕장 개장일까지 각자의 상황들을 겪어내며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 너와 나 같은 경우는 배우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조연철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세미와 하은이의 하루를 다룬 작품이 되겠죠. 개봉 당시에는 세월호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는 게 좀 스포일러처럼 여겨져서 좀 시시하곤 했는데 개봉한 지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재개봉을 하긴 했는데 이 티빙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춰서 개인적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이하게 이 작품이 시점이나 시간 순서가 좀 튀어요. 갑자기 튀는데 그 튀는 구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감상할 때는 영화를 따라가기에 바빠가지고 감정을 느낄 틈이 없었던 것 같고요. 바로 2차 재관람을 하면서 그때서야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네요. 먼저 이 두 작품이 이별을 다루는 태도가 많이 닮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난 닮은 꼴은 꿈입니다. 이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너와 나 같은 경우 하은의 꿈에 찾아온 세미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이 영화를 처음에 볼 때 영화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이 꿈은 하은이의 꿈인지 세미의 꿈인지 그 경계를 처음에 볼 때는 좀 알아차리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서야 영화에서 그려지는 세미의 모습은 대부분 하은의 꿈에서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로봇드림도 마찬가지죠. 도구와 로봇은 각자의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그리워하죠. 하지만 결국 둘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너와 나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로봇드림은 후반부에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로봇의 선택에 의해서 재회를 하지 못했던 거고 너와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이 죽음이라는 벽으로 재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게 서툴렀던 인물들이 이제는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후라는 점이라는 것도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드림에서는 악수하는 법을 몰랐던 로봇이 도그의 손을 너무 꽉 잡는 바람에 도그가 아파하는 장면도 나오고 공원에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다가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도구가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죠. 영화의 후반부가 되어서야 로봇은 악수하는 법도 배우고 상대방과 맞추는 법도 배우지만 이미 도구와는 이별한 상황입니다. 너와 나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미는 자기 감정만 앞세우면서 때로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은 역시도 겉으로는 밝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속내를 숨기고 세미를 대하게 되죠. 이랬던 그녀들은 꿈에서라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지만 이미 세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고 꿈에서 깨어난 하은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미를 추모하게 되죠. 어쩌면 이 너와 나라는 이 영화 전체가 이제는 잘 대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때의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땐 왜 서로 솔직하지 못했을까라는 하은의 후회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버스라는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점도 두 작품이 좀 닮아 있는데요. 로봇드림에서는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도그와 로봇이 알콩달콩 장난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해 6월에 해수욕장에 갇혀있는 로봇을 되찾기 위해서 홀로 그 버스를 탄 도그가 과거에 함께했던 로봇과의 그런 상황들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와 나에서도 버스는 세미와 하은의 추억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죠. 늘 같은 버스를 타고 늘 같은 자리에서 서로 깔깔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홀로 그 자리에 남겨진 하은이가 이제 오열하는 장면은 보시는 분들 역시 감정적으로 너무 그런 힘든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두 작품 모두 이 버스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추억한다라는 그 설정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문득 추억하게 되는 그 공간은 뭐 특별한 장소에서 좀 추억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문득문득 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슬픔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너와 나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그 직전에 학생들이랑 그 선생님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들뜬 마음으로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아니면 노래방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놀고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런 그 장면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컷처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막 자극하는 장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슬픈 감정을 자아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이 닮아있는 또 다른 점은 서로를 추억하는 음악이 사용됐다라는 점도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청각은 추억을 담는 소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윤중삼 디자이너라는 분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드림에서는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의 노래 September 리멤버 September 따따라따라 요 노래가 있죠. 그거를 통해서 도그와 로봇이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둘이 만난 시기인 9월을 나타내는 곡이기도 하고 함께 추억을 쌓을 때 듣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너와 나에서도 세미가 노래방에서 빅마마의 체념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체념이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포기 뭐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전에서 체념이라는 뜻을 찾아보면은 풀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인 생각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하은과의 관계에 마음 아파하는 이 세미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꿈을 꾸고 있는 주체인 하은이가 세미를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쌓아놨던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와 이별을 다룬 요 두 작품이 닮아있는 점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있겠지만 이 두 작품이 가장 닮아있는 점은 결국 남겨진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뭐 상실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과의 이별을 한 상실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렇게 슬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보내주고 상실감을 극복한다라는 게 그 상실의 대상을 잊는다라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겨진 이들이 과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면서 씩씩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과거를 존중하고 추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실을 겪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영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